네, 오늘의 히든카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문서진 대표님의 히든카드부터 공개할 텐데요. 키워드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저는 실적 시즌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겠죠.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4분기 실적 시즌은 약속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약속의 시간? 네, 근데 이제 삼성이 약간 그 약속을 미루긴 했어요. 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살짝 약속을 미루긴 했는데, 네. 나머지, 그러니까 실적이 시장에서 이제 가이던스가 좀 높았던 기업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돼서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 말고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었던 기업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흐름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시장은 관심도를 좀 이제 약간 이제 이 실적적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종목별 차별화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사실 또 수익은 더 잘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또 테마주들이 좀 급성을 부렸다면 이제는 또 실적 관련 부분에 있는 또 기업들로 또 수급도 좀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섹터로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다 차별화가 있어요? 사실 섹터를 딱 따지면 네. 명확한 건 좀 반도체가 맞긴 하거든요. 반도체가 맞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이 전력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도 좀 확대가, 특히 또 최근에 화장품도 생각보다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가이던스들이.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매기가 또 흘러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관련 종목들 후보 종목 살펴보시죠. 6가지 히든카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을까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있고요. 기아 있고 SK 하이닉스 있네요. 하나오션과 함께 한국항공우주, HK 이노행까지 야, 다양한 정말 다양한 섹터에 하나씩 지금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종목들 다 괜찮은 종목들인가요? 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실, 봐도 되고. 네, 지금 전부 다 증권사 가이던스 상향 조정된 그래요?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4분기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1분기, 2분기까지도 원래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히든카드는? 아무거나 또 원픽은? 픽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저의 원픽은 네. 제 뭐 개인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이나 아니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토마토 TV 출연했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분은 다 노출이 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거였구나.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종목 지금 워낙에 주가 폼 좋고 실적도 괜찮은가요? 네, 뭐 사실 제가 이 삼성전자가 그 약속의 이 4분기에서 약속 시간을 좀 늦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SK 하이닉스는 약속에 딱 맞춰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많은 신간은 누가 다 먹었나? SK가 다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문학적이십니다. 이어령 비어령부터 계속. 예.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크론이 어쨌든 먼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이제 그 2월 결산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먼저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마이크론 실적이 컨센이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이 가동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D램, 낸드 가격의 상승은 우리는 팩트로 봤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 동향도 봤어요. 확실하게 늘어났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가져간 이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크지만 예를 들어 이 파이가 한 이만큼 있으면 마이크론 요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파이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 당연히 가장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그 절반 이상을 가져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가이던스를 상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여파는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사실 이 실적 추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 동향,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국 쪽에 이 판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은 우리나라의 분위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매일 반도체 가격은 매일 공시가 돼요. 이걸 사실 가이던스를 크게 미스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많은 분들이 미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미스가 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반도체 천재적인 캐파에 대한 미스는 아닐 것이다. 네.
근데 삼성이 많이 못 먹은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먹었을까? 하이닉스가 먹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시나 4분기까지는 핵심은 HBM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의 흐름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건 결국은 HBM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지금 현재는 어쨌든 HBM 쪽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실망감을 가지면서 조정을 줬는데 오늘은 다시 오르긴 했어요. 네. 오히려 이럴 때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안에는 제가 보기 올해 안에까지는 HBM의 이 지위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 되면 흔들릴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따라오지만 전체적인 점유율은 내려가지만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반, 지금은 100%. 근데 이제 나중에 내년 되면 50대 50이라 하더라도 그 50이 지금의 100보다는 캐파가 커질 거 아니겠어요? 판이 커지니까. 예, 판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시총 2위 자리를 올해 안에 탈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만큼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네. 홀딩. 목표가는 저는 16만 원을 일단은 보수적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네. 뭐 이게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의 목표가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약간 보수적으로 16만 원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 흐름이 좋으면 20?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만 원까지 봅니다. 가야죠. 예, 그래서까지 본다라고 네. 보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6만 원, 매수가는 저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손절가는 안 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시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1만 5천 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 반도체의 진정한 승자는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요. 16만 원, 20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